깊이 있는 수업은 학생들이 명확한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문제를 실생활에 접목시켜서 해결하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학생들의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무엇보다 주도성을 기르는 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수업에서 주도성을 기를 수 있는 수업 방안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이 미래 사회를 살아갈 때 미래 사회는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주도하는 자기주도적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업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목표, 방법, 평가의 측면에서 교사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목표, 방법, 평가의 측면에서 저의 재구성의 방안을 말씀드리고 이를 통해서 학생의 주도성을 기르기 위한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목표의 측면에서 핵심 아이디어와 이 지도안에 나와 있는 학습 목표를 재구성하여 저만의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학생의 주도성도 중요하지만 깊이 있는 수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학생의 주도성과 교사의 주도성이 조화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업 초반에 이 핵심 역량으로서 역사적 맥락을 제시함으로써 오늘의 학습 목표인 이 개항의 의미를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알고자 하는 그런 배경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방법의 측면에서 이 질문 탐구 수업을 통해서 학생의 주도성을 기르고자 하였습니다. 질문 탐구하는 수업은 특히 실연 1과 2에서 반영을 하고자 하였는데요. 학생들이 이 사료 탐구를 진행을 하면서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그리고 모든 간의 질문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이런 자기주도적 역량까지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모든 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별로 있는 이 3급 정교사 친구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의 자기주도적 역량을 또 기르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평가의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평가에 반영되는 자율 성장 노트를 통해서 학생의 주도성을 기르고자 하였습니다. 자율 성장 노트의 질문으로서 이 생각하는 질문과 연계해 이 망독공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의 의도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또 그렇다면 왜 실제로는 대등한 강의가 되지 않았는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보는 과제를 수업 마무리에 제공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스스로 성찰을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학습 내용을 점검해보는 또 주도적인 역량을 길러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 수업 실현 3에서의 생각하는 질문과 연계한 포트폴리오 평가는 학생들이 그런 주도적인 인재로 나아가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목표, 방법, 평가의 측면에서 재구성을 통해서 학생의 주도성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제 수업을 항상 기억하고 성찰함으로써 학생이 생각을 확장하고 배움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서 대기하다 벨이 울리면 교탁 앞으로 이동하여 주세요.
다시 읽어보면서 수업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선의 개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핵심 역량은 역사적 맥락입니다. 이 한국사는 제국주의 질서의 변동 과정 속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항을 한 과정을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파악할 때 여러분들이 더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개항에 대한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항이라고 하는 것은 항구를 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외국과의 교역을 시행하지 않았는데 항구를 열게 되면서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개항을 둘러싸고 개항을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왜 찬성을 했고 왜 반대를 했는지 우리 한번 사료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이 수업 초반에 활동지를 나누어 줬는데 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활동지를 보면은 두 명의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 사료를 읽어보면서 어떤 인물이 찬성 측의 입장이고 반대 측의 입장인지를 한번 찾아봐 줄게요. 자, 지금부터 사료 탐구를 하는 시간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료를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인물이 찬성이고 반대인지 한번 자신있게 발표해줄 친구 있을까요? 여러분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용기 있게 발표해 줄래요? 우리 도경이 우리 도경이가 이 찬성의 입장은 박규수이고 그리고 반대를 한 입장은 최익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혹시 도경아 그러면 왜 이 최익현이 반대를 했는지 사료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유추할 수 있었어요? 우리 도경이가 이 최익현이 이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오랑캐와 다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했다라고 잘 사료의 심적인 내용을 짚어줬네요. 이 최익현의 주장을 외양일체론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본은 서양과 똑같은 입장이니까 이게 이제 운요 사건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는 일본과 절대 교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박규수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박규수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그러한 이 개항을 찬성한다라고 하는 걸 유추할 수 있었어요? 우리 가영이가 이 박규수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과를 잘 받으면은 그들과는 좀 유연한 교류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 주었네요. 또 박규수는 맞습니다. 좀 더 아예 반대를 했던 최익현과는 달리 유연한 입장을 취했었어요. 우리 한솔이 질문 있을까요? 우리 한솔이가 이 서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해주었는데, 자, 그러면 한번 모든 별로 있는 3급 정교사 친구, 오늘 3급 정교사 친구들은 누구인가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러면 우리 한솔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보충할 수 있게끔 교과서를 찾아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이가 잘 얘기해 줬듯이 서계라고 하는 것은 외교 문서이죠. 그래서 이 일본이 외교 문서를 보내서 이 개항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고 거기 안에서 일본이 자신이 황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조선의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린 관계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는다면은 개항을 해도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 박규수의 그런 유연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익현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당시에 선교사였다면 어떠한 입장을 여러분들은 가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반대를 하는 입장에 대해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사학의 서적이라든지 이 천주의 초상화를 들어오려고 했었던 선교사라면요. 우리 주홍이는 조금 억울했을 것 같다라고 해요. 주홍이 혹시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종교를 전파하려고 왔던 건데 이렇게 배척하면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했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나눠주는데 자, 우리 이렇게 사료탐구를 통해서 역사의 해석이 정말 다양할 수 있구나를 한번 느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질문 하나 더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 지식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최익형과 박 교수의 입장 중 어떤 입장을 지지했을 것 같아요? 나는 뭐 최익형이다, 나는 뭐 박 교수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각자의 주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입장을 정하고 왜 그 입장을 지지를 하는지 근거를 명확하게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생각해볼 시간 또 3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리 활동지 밑에다가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한번 적어서 의견을 모든 별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발표해줄 친구 있을까요? 우리 현서 같은 경우에는 최익현의 입장을 굉장히 잘 설명해줬어요. 그래서 개항을 반대하고자 했었던 만약에 일본이 침략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까지 이 침략이 올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서 최익현의 감정이입해서 훌륭하게 설명해 준 점을 칭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서와는 다르게 박 교수의 입장을 선택한 친구 있을까요? 우리 승진이가 박 교수, 그러니까 개항에 찬성하는 박 교수의 입장을 잘 설명해 줬어요. 그치만 좀 근거로서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기술과 사상까지 온전히 바꾸자, 그렇게 될 때 이 조선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덧붙여줬는데 우리 승진이가 이후에 나오는 그런 급진계파의 주장을 잘 엮어서 설명해 준 것 같지만 박 교수는 조금 유연한, 좀 온건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그런 박 교수의 입장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한다면 그 당시 역사적 상황, 핵심 역량에 적합한 그런 주장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정리해 줄까요? 좋아요. 자, 이렇게 개항이 일어나게 된 상황 속에서 여러 입장, 여러 주체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평등 조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면은 계약을 체결할 일이 정말 많아져요. 그럴 때마다 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불평등이 아니라 평등한 우리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계약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불평등 조약에 왜 불평등 조약일지 그런 조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강화도 조약, 조미수 통상 조약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여러분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활동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활동지를 나눠줬는데 여러분들 활동지를 읽고 있으면 선생님이 다음 수업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 생각 쑥쑥 여러분들의 생각을 키워보는 그 시간은 바로 이 사료탐구를 좀 더 깊이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든 별로 사료탐구를 진행해 볼 건데 구체적인 절차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별로 여러분들 이 학습지를 다들 잘 읽었잖아요.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탐구 질문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탐구 질문 3가지를 모든 별로 토의를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까지 진행해 보면서 다른 모둠은 어떤 사료의 중요한 부분을 찾았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다음 시간에 이제 활동 20분간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인 사료탐구 진행해 볼게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사료탐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과 매번 이렇게 생각 쑥쑥 활동을 진행을 해보는데 여러분들 특히 오늘 수업이 특히 협력적인 모습이 잘 드러났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공감과 상호 협력을 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또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는 것은 역사가의 중요한
그래서 그런 의사소통 역량을 길러볼 수 있는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층 매번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칭찬합니다. 자, 그러면 활동지의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탐구 질문 첫 번째. 가와 나에서 조선의 불리한 내용을 밑줄 쳐보는 것인데요. 어떠한 내용이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발표해 줄 뭐 좀 있을까요? 우리 균형 모드. 우리 균형 모드는 이 강화도 조약에서 불평등 조약의 내용, 특히 이 10조의 내용을 잘 언급해 줬어요. 그래서 이 10조의 내용은 영사재판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조선에서 죄를 저질렀는데 이 조선 사람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 관원에 의해서 처벌한다는 점에서 불평등 조약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나의 조미수 통상 조약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균형 모드 어떠한 조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죠? 그쵸? 제4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4조에서도 이 영사재판권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사재판권이 왜 불리한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한번 다른 모둠이 발표해 볼까요? 그쵸? 우리 자유 모둠이 잘 말해준 것처럼 선생님이 언급했듯이 공정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유 모둠, 이 불리한 조항을 평등한 조항으로 바꿔본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인 관원이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관원 모두가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면 평등한 조약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이 개항을 하고 그리고 불평등 조약의 내용을 알아보면서 이 근대국가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과정이 제국주의 질서의 침략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흐름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과 수업 말미에 생각하는 질문을 통해서 마무리했었는데요. 오늘 생각하는 질문 한번 활동지 다들 확인해 볼까요? 그쵸? 조선은 강화도 조약과 서구 열강 간의 조약 체결로 근대적 조약 체제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조공채권 관계였어요. 그치만 이후에 이 조약을 근대적 조약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서 만국 공법에 기반한 근대적 조약 체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보고 발표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한번 발표해줄 친구 있을까요? 우리 창석이. 그쵸. 이 조공채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조선이라고 하는 대등하지 않은 관계였다면 만국공법 질서는 대등한 관계로 변화해 본 것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 불평등 조약의 내용을 배웠었죠. 대등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왜 불평등한 조약 체제로 흘러가게 됐을까요? 자, 선생님이 마지막 오늘 이 생각하는 더 생각을 열어보는 것을 과제로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평가에 반영되는 자율성장 노트에 선생님의 질문을 적어볼게요. 그래서 대등한 관계인 근대적 조약 체제가 왜 이 불평등한 측면이 담겨 있을까? 한번 우리 만국공법의 의미를 찾아보고 그 제국주의 팽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까지 함께 연관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선생님이 이후에 확인을 하고 피드백을 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 수업 시간 마치겠습니다. 현재 교사가 잘한다. 아니, 진짜 너무 잘하세요.